는 임금이다. 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존무상. 또 리더십. 이게 다 책에 있는 거야. 행정처리 능력. 그 다음에 권위. 임금이니까 권력. 그 다음에 지배하기 좋아한다. 지배력.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배창력. 그 다음에 흑백이 분명하고. 가끔 뭐예요? 우유부단하다. 또 포용력도 있다. 고집도 세죠. 고집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자존심. 자존심, 체면, 명분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긴다. 그 다음에 명예, 명분. 그 다음에 임금은 여자가 여럿이니까 도화도 있다. 그죠? 자미가 만나는 별 중에서 흑백이 제일 가장 분명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자파, 자파조화, 자상조화, 자미, 화. 이게 흑백이 가장 분명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을 가른단 말이야. 자미 천상, 자상. 자미 파군. 자미 천상. 자미 화과. 화만 썼구나 내가. 자미 화과. 자, 그래서 자미는 뭘 보라 그랬어요? 자미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자미는 보필이 꼭 있어야 돼서 보필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꼭 봐라. 그 다음에 자미는 어디 또 봐라? 궁으로는 부모궁과 형제궁도 같이 봐야 된다. 요거를 뭐라 그랬어요? 삼태라 그랬죠? 부모궁은 상태, 자미가 있는 궁은 중태, 형제궁은 하태. 이래서 세 개를 상중하 세 개를 합쳐서 삼태라고 했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부상조원이요. 부상조원. 부상조원은 오궁이나 자궁에 자미가 있을 때, 자궁이나 오궁에 자미가 있을 때 뭐가요? 천부와 천상이 삼방에서 만나서 자미를 도와주는 거. 그걸 부상조원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인의 도움이 많다. 자, 자미는 관록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궁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 관록궁에 있을 때가 자미가 가장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 좋다. 어디에 있을 때가 제일 나쁘다 그래서 노복궁이나 그죠? 이런 데 있는 게 제일 나쁘죠. 대신 이제 복덕궁에 자미가 있으면 내가 모든 가족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된다.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힘은 있지. 예.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관리하고자 하는 저 생각을 갖고 많이 있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해액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살성을 어떻게 한다? 모든 살성을 해액한다. 근데 뭐를 제일 무서워한다? 해액하는데 겁공을 무서워하죠. 겁공이 있으면 물론 창조력이 더 생기긴 하지만 뭐 하는데 부족해요? 사회 적응력이 부족해요. 겁공이 있으면 자꾸 탈속적으로 가서 사회 적응력이 부족하다. 겁공이 있으면 웬만한 건 자미는 다 해액을 해요. 볼펜을 내가 여기다 놓고 갔구나. 이게 없더라. 자,
자, 그 다음에 자미가 만나는 별이 뭐뭐가 있었어요? 5개가 있었는데 자오묘유는 뭐고요? 자오묘유궁에는 자미하고 탐남 도화니까 자오묘유궁은 도화궁이니까 자오묘유궁은 자미와 탐낭이 있는데 자오궁은 따로따로 있고 그죠? 묘유궁은 자미와 탐낭이 같이 있어서 줄여서 자탐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건 도화적인 속성이 많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오궁자미와 자궁자미는 어디가 더 낫다? 오궁자미가 더 낫다. 오궁자미를 뭐라 그런다고요? 극향미 명격이라고 한다. 극향미 명격. 극이라는 건 자미를 의미하거든요. 자미가 향자가 또 갑자기 잊어먹었어. 향한다. 향한다. 그 다음에 리는 이궁이거든요. 거기가 리. 이궁의 명. 밝게 비치는 격이다. 이래서 극향리 명격이라 그래. 향자리 잊어먹어서 갑자기. 자, 그 다음에 자탐은 뭐라 그랬어요? 자탐은 두 가지 보라 그랬죠? 자탐에 뭐가 많으면 도화성이 많으면 뭐로 가고? 도화로 가고. 이게 지금 원수끼리 만난 거라 그죠? 자미 배급이랑 탐낭 달기랑 원수끼리 만난 거라 극단적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화성을 만나면 도화로 가고 그 다음에 공망성을 만나면 탈속적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요. 탈속적으로 가면 이런 역학이나 뭐 이런 기공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요. 뭐 그 다음에 전통 찻집이나 전통에 관심이 많아요. 뭐 탈춤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관심이 많은 거하고 역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잘하는 거하고 또 틀립니까? 잘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학 쪽에 관심이 많은 게 꼭 자미 탐낭만 그런 게 아니니까 천기천량도 그렇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공망성이 들어가면 겨이 이런 거에 관심이 거의 많고요. 꼭 이별만 자탐만 이게 탈속적으로 가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게 천기천량도 그렇고 천동도 그렇고 그래요.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 거죠. 탐낭 그냥 탐낭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탐낭 혼자 있을 때도.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죠? 또 하는 사람은 또 많은데 또 성공하는 사람은 또 그건 다 자기 사주팔자, 운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좋은 별이 와줘야 그렇지. 운이 또 잘 받쳐줘야.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또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사실 보면. 관심만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인신사에는 뭐 있다 그랬어요? 인신사에는 역마지니까 사생지고 역마지니까 뭐 있다 그랬어요? 자부살이라 그랬죠? 자부살이라 그래서 인신궁에는 뭐 있고? 인신궁에는 잠이 천부가 동궁에 있고 대궁에 칠살이 있다 그랬죠? 천부의 대궁에는 항상 칠살이 있다. 그 다음에 사해궁은 뭐예요? 자살이라 그랬죠. 그죠? 잠이 칠살. 줄여서 자살. 대궁에는 천부가 있죠. 이거는 뭐 보라 그랬어요? 화살, 칠살을 뭘로 만드느냐? 번으로 만드느냐? 그 다음에 화살, 위패로 만드느냐? 살을 결국은
도둑놈으로 만드느냐. 그죠? 한 끗 차이죠? 경찰과 건달은. 어느 거? 요거? 화살 위권. 화살 위권은 뭐인 거예요? 잘 교육시켜서 뭐 한 거야? 경찰청장 만든 거고. 화살 위패는요? 내버려뒀더니 깡패? 아니 어둠의 세계 두목이 됐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새는 용어 선택을 잘해야 돼. 그러면 큰일 나 요새. 자상의 대궁에는 파군이 네, 자상의 대궁에는 파군이. 자부잖아. 자살. 칠살. 응, 7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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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진술충미궁에는 뭐 있다 그랬어요? 자파상. 여기는 사고지니까 자파상이 있는데 진술궁은 뭐가 있다고요? 자상. 자상의 대궁에는 항상 뭐 있다? 파군. 천상의 대궁에는. 그 다음에 충미궁은 뭐 있다? 자파. 파군의 대궁에는 항상 천상이 있다. 그래서 자파는 무슨 성계? 공직성계. 그죠? 자상은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돼서 진취력이 떨어진다. 진취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파상은 뭐 봐야 된다? 뭐라고 해야 된다? 위신, 불충. 위자, 불효. 그래서 반역적인 속성이 많다. 이 반역적이라는 거 꼭 반역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부모의 조업을 이어받지 않는다든지 부모는 꼭 이걸 하라 그러는데 나는 절대로 그거 안 한다고 다른 거 내 갈 길이 간다고 한다든지 이런 뜻이죠. 이런 건 조업을 물려받지 못하죠. 조업 물려받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힘들다. 그래서 가장 혁신적인 건 자파죠. 그 다음에 자살. 혁신적인 건 자파와 자살. 그래서 자살은 이런 건 뭐라 그랬어요? 자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래서 제조업 이런 거에 많아요. 제조업. 그 다음에 자살은 뭐라 그랬어요? 앞에도 부모궁도 공궁이고 부모궁도 공궁이고 복덕궁도 공궁이고 그 다음에 뭐도 공궁이에요? 전택궁도 공궁이요. 그죠? 이게 세 개가 쭈루루 공궁이라 어떻게 되세요? 뭐가 좋다 그랬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 창조력 이런 게 좋다 그랬죠. 자살. 잠이 7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할 테냐면 12사항궁에 들어갈 때요. 자, 자미는 노건가기가 화권하고 화과만 붙는다 그랬는데 화권이 붙을 때는 잘못하면 뭐가 된다? 잠이 화권이 되면 응? 잠이 화권이 되면 무곡 화기를 항상 만나거든요. 잠이 화권이 되면 가장 권위 있는 임금이 되는데 그죠? 권위 있는 임금이 되는데 잘못하면 뭐로 변해야? 독단독행할 수 있는 독단독행한다는 얘기는 지고집을 꺾지 않아. 그래서 꺾지 않아서 일을 저질러요. 그죠?
일을 저질러.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항상 자미가 명궁이면 무곡이 재백궁에 있기 때문에 무곡 화기를 항상 만나기 때문에 뭐가 된다? 금전이 회전, 금전 회전이 곤란해지거나 잘못하면 파산까지 갈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게 만약 부부궁에서 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 꼭 이혼해야 돼. 그래서 이혼해버리고 말지 아무리 누가 뜯어 말려도. 이런 또 뭐 월급도 뭐 감봉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월급 감봉 뭐 이런 식으로. 어느 궁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만약 부부궁에 있다 이러면 이혼한다. 자식궁에 있다면 나 너 안 보. 난 내 자식 안 볼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재백궁에 있을 때만 이렇게 금전회전 곤란 뭐 이런 거지. 만약에 자식궁이 있다 그러면 무곡은 고독격이니까 나 너 안 본다지. 그죠? 자식 안 본다. 마누라 안 본다. 그 다음에 뭐 형제궁이나 있다. 나 형제 안 본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미가 또 하나 올 수 있는 건 자미화 과정. 자미화가 아까도 흑백이 분명해서 네 편 내 편이 분명하고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게 과라는 건 집중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너무 집중이 돼버려요. 집중이 소문나서 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복궁에 뭐가 있어서? 태음화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노복에 뭐 보이지 않는 해를 받을 수가 있죠.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뭐 뒤에서 안 보이게 씹고 다니거나 이럴 염려가 있게 되죠. 고독해지거나 친구가 없거나. 고독해지거나 노복으로부터 부담을 갖게 되거나 일시키기 힘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친구가 적거나 그 다음에 부리는 사람이 적거나 또는 속썩이는 거야. 적거나 속삭이는 거. 뒤에 속삭이는 거. 앞에서는 네 그래놓고 뒤에서 안 하는 거야.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노복이. 그런데 지금은 노복궁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복궁이 좋아야 되면 더구나 태음은 무슨 뜻이 있냐면 지연, 오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연, 장, 숨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오래가 이런 상황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태양의 기 같은 거는 빠바방 싸우고 끝나. 어느 너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고 끝나. 근데 태음은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몇 년씩 막 왜 그 재판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태음의 기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사항궁에 들어갔을 때 자미가 형제궁에 있으면 자미의 성질을 그대로 형제에 대입하여 추론하면 된다. 자, 14정성이 12사항궁에 들어갈 때 해석이 모두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가령 자미는 황제이므로 귀하죠. 그죠? 그래서 자미가 형제궁에 있으면 형제 자매가 나의 귀인이 되어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그죠? 옆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가령 형제궁을 자, 요거 다 외우셔야 돼. 그대로 그냥. 동업자 파트너도 형제궁으로 보는 거예요. 동업자 파트너 또 형제궁으로 봐요. 그래서 파트너가 내게 뭐처럼 굴어요? 황제처럼 굴죠. 207. 파트너가 내게 황제처럼 구니까 어떻게 돼요? 파트너한테 휘둘르기 쉽죠. 그러니까 뭐야 조금 도와주고 뭐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뭐 이거 해라 뭐 이렇게 지가 마치 그 왕처럼 나한테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죠?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그러죠. 이런 자미 기본 성정에 만약 자미가 파군과 만났을 때 그러면 걔는 맨날 어떻게 해요?
맨날 새로운 일 한다 그러죠. 새로운 일 한다고 나를 오라가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흉악한 서리배라 그러잖아요. 잠입하고는. 그죠? 그러니까 맨날 나한테 뭐 뜯어갈 생각만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칠살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약간 좀 그러니까 길성이 많이 있으면 믿을 만한 형제는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탐낭이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나이트클럽 가자. 야, 클럽 가자. 이런 친구만 있다는 얘기지. 도화성으로 가면. 그거 아니면 또 어떻게 돼요? 야, 저기 저 좋은 강이 있다는데 우리 저 기분두가 배우러 가자. 이렇게 하죠. 그죠? 타속적으로 가면 친구가 맨날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런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화범주로 가면 남자 형제보다 누가 많다? 여자 형제가 더 많다. 그러니까 도화성이 다 있는 거는 다 여자가 더 많은 거예요. 뭐 자녀궁에도 너무 도화성이 많다 그러면 딸이 더 많은 거야. 아들보다. 요새는 이제 저 자식을 많이 안 나니까 딸이 거의 다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이런 자미 성정에 파군이 더해지면 어떨까? 칠살과 만나면 어떨까? 등 자미와 조합되는 성들과의 관계도 똑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가령 자미 탐낭은 도화범주라고 해서 도화조합의 성경인데 도화성이 많이 비춘다면 형제 중에 여자 형제가 많을 것이다. 단 보자성이나 살성 등은 명궁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령 형제궁에 자미가 자보 우피를 보면 형제의 조력보다는 그러니까 형제궁에 자미가 있는데 거기에 또 저기 자보우필이 같이 있어. 그럼 그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자보우필이 형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형제를. 그러면 형제 수가 보필은 많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수가 많다. 동일한 형제들이 계속 있는 거니까. 208페이지요. 그 다음에 형제 수가 많을 뿐이고 형제 자매에게만 좋으며 문창 문곡을 보면 감정을 증가시킬 뿐 창곡에 가지고 있는 문장의 의미는 나와 하등 관계가 없게 되며 기회나 발탁을 주관하는 천괴천어를 내가 봐야 그죠? 그 형제궁에 천괴천어를 봐야 내가 실제로 형제나 파트너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거기서 만약 천마를 본다면 형제가 각각 동분 서주한다는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명궁에 천마가 있으면 내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형제궁에 천마가 있다면 형제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궁에 이런 길성이나 살성이 있을 때 모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의 성질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길성과 흉성의 의미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요령도 달라진다. 또 같은 자미성이라도 형제궁이 아닌 자녀궁 등 다른 궁에 있을 때 보필을 보는 경우, 창곡을 보는 경우, 괴월을 보는 경우 등에 대한 의미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미두수를 심도 있게 공부하려면 각성이 모든 궁에 있을 때의 공통적인 사항과 궁에 따라 달라지는 특별한 의미들에 신경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체용, 항상 체용을 중시해야 돼요. 체가 뭐고? 명궁이 체고. 그 다음에 각각의 12사항궁, 나머지 11사항궁, 형제궁, 부처궁, 자녀궁, 이게 뭐라고요? 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체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미가 형제궁에 있을 때 보자길성의 로건과까지 본다면 명궁엔 살성 있게 되기 쉽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형제궁에 자미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 자오궁 자미를 본다면 여기에 자미가 있으면 여기는 공궁이에요. 여기는 거동이고 여기는 탐낭인데 그럼 여기가 명궁이 돼야지 여기가 형제궁이 되죠. 그죠? 여기가 형제궁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공궁이라 집 없는 빈집이 돼버리잖아. 얘가 언제든지 신법할 수 있죠. 그죠? 난 나를 관리해줄 주인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맨날 오라가라 할 수 있다고 얘가. 그죠? 나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이 너무 없어서 얘한테 휘둘리는 꼴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보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보필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더 심해 이제 그게. 왜냐면 나는 왕이야. 너는 내 부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맨날 나는 더 시달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보필이 나한테 있어. 보필이 나한테 있어. 이렇게 보필이. 제갈공명명이 이렇거든요. 보필이 나한테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해? 항상? 보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없이 이 보필을 얻기 위해서 유비가 제갈량한테 몇 번 찾아갔어요? 삼고초려했죠. 3번 찾아갔죠. 나한테 찾아와서 야 나랑 뜻을 같이 하자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미는 항상 뭘 찾아다닌다? 보필을 찾아다닌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없고 자녀궁에 있다. 여기에 보필이 있더라. 여기선 보필이 마주보는데 보필이 있더라. 응? 그러면 이 형제는 항상 누구한테? 내 자식한테 가서 야 조카 일로 와 그리고 돈 얼마씩 주고. 왜? 보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필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미는. 이게 해석의 묘미예요. 그럼 신궁이 후반 상이 됐잖아요 나중에. 그 신궁을 너무 꼭 후반생 하지 말고 명신궁은 항상 명궁이 일단 무조건 명궁이 주고 신궁은 항상 보조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신궁은 후반생 인생이다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명궁이 나쁜데 신궁이 좋으면 신궁이 명궁을 보조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 이미. 그러면 참 초년에는 고생해도 나중에는 성공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궁을 완전히 초년에는 아예 개입을 안 하고 신궁은 그냥 후반생이다 이건 아니라니까. 신궁은 다 작용해요. 건강에도 작용하고 수명에도 작용하고 다 작용해요. 이렇게 재백에도 작용하고 이렇게 다 작용해요. 일단 명궁에 자미가 있는 이유는 왜 신궁이 있는 것보다. 그렇죠. 어찌됐든. 근데 뭐 그 신궁이 또 자미가 관록궁에 있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응. 자, 중간에 208페이지. 그리고 채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가령 자미가 형제궁에 있을 때 보자길성의 록권각까지 다 본다면 명궁에는 살성이 비추기 쉽기 때문에 명궁이 좋지 못하게 되는데 형제궁만 좋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만약 여기에 록존이 있다 그러면 이건 내 록존이 아니잖아요. 그죠? 형제궁의 록존이잖아. 그러니까 형제가 록존을 가짐으로써 나는 뭐가 왔어?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나는. 부처궁엔 타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게 록존, 내 록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가 돈을 많이 가져가고 나는 뭐만 준 거야? 쓸모없는 경향타라만 나한테 준 거죠, 결과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제궁이 좋으면 나는 살성을 많이 갖게 돼. 얘는 앉아서 그냥 또박또박 받아먹고 나는 나가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일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잘 산다고 내가 도움은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는 괜찮지. 아까처럼 여기가 록존이 되고 여기 록이 됐다. 그럼 뭐야? 형제가 나를 도와줄 수는 있죠. 이렇게 쌍록의 협으로. 그죠? 이런 것까지 나중에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얘기는 지금 이런 것까지는 나중에 얘기고 지금 얘기는 형제궁이 좋다 그래서 내 명궁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형제가 잘 산다 그래서 나 도와주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형제만 잘 될 뿐이다. 근데 이제 간혹 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가 뭐 국회의원이라서 내가 그 비서관으로 들어갔다 해서 많이 문제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건 이제 요렇게 아까 뭐 록권이 협하거나 뭐 록과가 협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거 될 수도 있죠. 아시겠죠? 자, 부처궁. 황제의 성인 자미가 배우자궁에 있으니 배우자가 본인을 뭐 하려고 그래요? 컨트롤, 지배. 그죠? 관리하려고 그러죠, 배우자가. 그래서 경향이 있어서 여명은 좋고, 여명은 어떻게 돼? 남편이 자꾸 나를 관리해 주니까 아, 나한테 관심이 많은가 보다라고 좋을 수는 있죠. 그것도 스트레스 받을 요인은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남명은 불리하다. 그 다음에 감정에 불리한 살파랑. 그러니까 살파랑 조합은 뭐에 불리하다는 지금 얘기예요. 감정이 불리하다. 감정에.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살파랑은. 살파랑과 조합되는 것을 싫어한다. 자, 추론 요형은 우리 형제궁에서처럼 자미의 모든 성향을 그대로 부처궁에 응용해서 추론하면 된다. 예를 들면 부처궁의 자미가 뭐예요? 무도지군이다.
무도지군이란 뭐라 그랬어요? 자미에 보필이 없이 살성만 있는 거. 보필이 없이. 그럼 뭐가 돼요? 폭력적인 배우자를 얻는 거예요. 폭력적인 배우자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내 팔자인 거예요. 그게 맞아. 맞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미가 다른 성과 조합되어 있을 때도 기본적인 성질을 염두에 두고 추론하면 된다. 가령 자미 파군 조합은 본래 방역성과 창조성이 강한 조합이므로 이런 조합이 만약 부처궁에 있다. 자파가 부처궁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부인이 나한테 항상 반항하고 그죠? 대들고 그 다음에 몸이 건조한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데 맨날 똑같은 데만 가자 그러면 나 안 가 이러죠. 맨날 해운대만 가자 그러면 나 안 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몸이 건조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추론해 볼 수 있다. 조합이 좋다면 부인이 뭐예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자, 단 부처궁, 자녀궁, 부모궁, 형제궁이 육친궁이죠. 그죠? 4개 육친궁이 4개예요. 부모, 형제, 자녀, 부처. 그죠? 육친궁에서는 보자성이나 살성 등이 명궁에 있을 때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부처궁에서 보자성이 짝성이 아닌 단성. 그러니까 보필 중에서 자보 하나, 우필 하나. 보게 되면 산자개입 등을 분리한 암시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살성은 명궁에서 판단할 때처럼 흉하게 보나 큰 대관은 없으나 화성, 영성은 육친분리의 뜻이 강하니 만나게 되면 다른 살성보다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여 심하면 육친과 사별하고 그죠? 생리사별이 되죠. 가벼우면 떨어지게 되거나 감정적으로 원만하지 못하게 되는 작용을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어느 궁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니까 육친에 해당하는 궁에 육친궁이 지금 어디 있었어요? 형제궁. 부모궁, 부모, 형제, 자녀궁, 부처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형제궁에 만약 화성이나 영성이 있다. 그러면 이 형제가 어떻게 돼요? 나는 늘 떨어져서. 화성, 영성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분리의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부모궁에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자녀궁에 있다면 부처궁에 있다면 그죠? 그럼 부처궁에 있다면 주말부부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녀궁에 있다면 일찍 내보내야 돼. 기숙사 학교나 어디 외국으로. 그죠? 그 다음에 뭐 부모궁에 있다면 어려서 부모 손에 키지 못하고 어디 가서 큰 거예요. 뭐 할머니한테서 컸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죠? 형제궁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조금 잠깐 같이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금방? 헤어져서 형제가 어디로 가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건 괜찮은데 부처궁에 좌보, 우필 중에서 하나만 있을 때 좌보든지 우필이든지 하나만 있을 때는 항상 내 마누라 옆에 누가 있어요? 딴 남자가 있어요. 또 내 남편 옆에 딴 여자가 항상 있어요. 삼자개입이 항상 있어요. 이건 좌보 우필만 그런 게 아니라 삼태팔자도 그래요. 이거는 외워두세요. 삼태팔자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것도 부부 분리의 암시가 있어요. 삼자개입. 보필과 삼태팔자예요. 저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하다가 조금 했는데 해신, 연해 이런 것도 있으면 그래요. 해신, 연해. 해신, 연해도 부부궁에 있으면 부부, 이별 이런 거에 암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자 개입이고요. 이거는 삼자 개입이고 두 개는. 그러니까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또는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내 아내가 결혼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결국 혼란되는. 해신, 연해는 부부 인연을 풀어버리는 역할. 자, 자녀궁요.
자녀궁에 자미가 있어도 역시 자미 본성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다. 자녀궁은 뭐로 본다고요? 후배, 부하, 문화생. 의미하는 궁이도 하니 그들과의 관계도 똑같이 판단할 수 있다. 일단 황제성이 자녀궁에 있으니 자녀를 뭐처럼 모셔야 된다? 황제처럼 모셔야 하니 자녀를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자식과 같은 아랫사람인 경우도 내가 부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조합이 좋지 않다면 말썽만 피우고 이기적인 자녀가 돼서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나 조합이 좋으면 나보다 훨씬 성취가 뛰어난 자녀를 두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자미는 진중하고 노숙함으로 자녀궁에 자미가 있으면 뭐예요? 자녀를 늦게 둘 수 있다. 자미가. 타라도 자녀궁에 있으면 늦둥이 자식이 나요. 아까 타라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지체, 지연. 그죠? 그러니까 늦게 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아들이 늦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딸은 자식을 치지도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성과 조합될 때도 긍의 의미와 연결지어 해석하면 된다. 가령 자미가 파군을 본다면 자파는 반항적인 조합으로 자녀와 불화하거나 자녀가 반항적이기 쉽다. 그죠? 아니면 자녀가 나와는 전혀 다른 그죠? 예, 삶을 산다고 한다.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창곡 또는 화, 과. 이거를 이제 과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창곡, 화가. 문성. 창곡, 화가와 같은 문성을 보면 자녀가 총명하다. 거기에 이제 뭐뭐 들어가면 아까 천재. 천재. 이게 과성인데 문성. 천재. 그 다음에 용지. 봉각. 문창. 문고. 화과. 요걸 이제 한묶음으로 과성이라고 해요. 사실은 과성이고. 그 다음에 태보. 봉고, 은광, 천귀, 그 다음에 삼태, 팔자. 이게 다 합치면 과문재성이 돼요. 과와 문의 재성. 이게 다 길성이죠. 네. 다 공부하는데 공부나 명예를 얻는데 또는 문장. 그런 거에 도움을 주는 별들이에요.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옛날로 치면은 장원급제나 뭐 이런 그런 거고 요새는 뭐 고시성 시험 이런 거에 이제 유리한 거고요. 요새는 이제 고시가 많이 없어지니까. 수업중. 됐죠? 자녀가 총명해진다. 형제궁과는 달리 자녀궁에서는 자미가 보필을 보면 내가 자녀나 후배의 조력을 입을 수 있다. 아까 그 얘기했죠. 자미는 항상 만약에 자미가 있는데 여기에 자미의 보필이 같이 있다. 그럼 얘가 굉장히 믿을 만한 그죠? 임금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자식이 나한테 귀인 역할을 해줄 수는 있어요. 형제는 조금 어렵고. 괴월을 보면 귀한 자녀가 있으나 내가 자녀로부터 기회를 입거나 하는 의미는 없어요. 내가 괴월을 봐야 돼요, 그거는. 내가 괴월을 보고 자미에 뭐 보필이 있거나 그러면 또 그런 후배나 아랫 사람들이 나한테 뭐 선생님 이것 좀 한번 뭐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발탁될 기회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록을 보면 자녀가 재물에 대한 능력이 커지고 화권이 되면 자녀가 권력을 쥐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고 화가가 되면 자녀가 학술적 성취를 볼 수 있으나 내가 그 도움을 받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자녀궁의 자미에 뭐가 있을 때? 자녀궁의 자미에 보필이 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근데 더 좋은 건 만약에 명궁에 괴월이 있다면 더 좋죠. 그러면 훨씬 확실하게 받을 수 있죠. 괴월은 발탁의 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궁에 괴월이 있다면 자녀만 발탁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재백궁. 근데 사실은 자미는 금전을 의미하는 별이에요. 권귀를 의미하는 별이에요. 권귀를 의미하는 별이죠. 그러니까 재백궁에는 사실은 자미가 있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재백궁에는 뭐가 있는 게 좋아요? 무곡이나 천부나, 그죠? 이런 별들이 있는 게 좋고, 재백궁에는 자미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그 별은 아니에요. 자, 재백궁에서도 자미의 성질을 그대로 응용해서 출현한다. 자미는 본래 황제성으로 명예와 권력이 있는 별이므로 아무리 조합이 좋다 그래도 뭐 무곡, 태음, 천부 이게 다 돈을 의미하는 별이에요. 자, 무곡은 뭘로? 행동으로 돈을 벌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무곡이고요. 태음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 기획 이런 걸 통해서 버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쭉 지금 말씀처럼 이게 쭉 모아갖고 안 쓰고 쫙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태음은. 그 다음에 천부는 돈을 창고에 차곡차곡 그죠? 넣어놓고 안 쓰는 거야. 완전히 천부가 구두쇠죠. 태음도 구두쇠인데 그래도 태음은 좀 쓸 때는 쓰는데 변덕이 좀 있어서. 천부는 웬만하면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렇게 달라요. 무곡, 태음, 천부가. 같은 재성이 재백궁에 있을 때와는 돈을 버는 크기나 규모 등의 차이가 난다. 재백궁에 딱히 어울리는 별이 아니라서 조합이 조금만 부실해도 뭐예요? 뇌화, 내비날 소지가 있다. 자, 자매는 지금 권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하고 다녀요, 입고? 깔끔하게 입고 다니죠, 그죠? 나 가난해 이렇게는 안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잣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돈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니까 판자 쪽으로 들어가더라. 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화내빈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니까. 이처럼 어느 공을 파악할 때 단순히 성의 속성이 좋다 나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성이 12사항공과 성질상 조합이 되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른 성들도 이런 예에 준해서 판단하면 된다. 재백궁을 볼 때 특히 주의할 것은 명신궁의 성향도 도해시하고 재백궁만 따로 떼어서 돈을 버느니 마느니 하면 안 돼요. 항상 뭐가 기준이다? 명궁이 최고, 나머지 궁이 용이다. 그 다음에 신궁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신궁은 꼭 후반 인생이다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명궁의 어떤 조정작용을 옆에서 계속 해주는 궁이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반드시 명신궁의 상황을 채워놓고 재백궁을 용으로 봐야 한다. 모든 12사항궁을 이렇게 보지만 특히 재백궁, 갈록궁 등을 볼 때는 더욱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왜? 명궁과는 항상 재백궁, 갈록궁은 만나고 인생사에 중요한 게 뭐예요? 돈하고 일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